이리 오너라 이리온. 이리온. 예, 129회입니다. 원래 좀 이따 하면 우리 프로데클러 참석할 수 있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네. 5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월보 오늘 할 건데 네. 일단 인사부터 하죠. 예, 윤쌤 인조입니다. 이베스트 정우식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 캡틴 김환경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데 오늘 사실 그 기존의 유니버스 종목들은 자료 5페이지랑 해서 다 정리해 놨잖아요. 네, 저희 월보의 업데이트는 네. 차곡차곡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짧은 시간에 저희 다 월보 할수 내용을 없잖아요. 다 절대 말씀 못 드려요. 하여튼 여기 보면 김항현 연구원의 아프리카 TV, 화성 인더 이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슈피겐 같은 거 되게 부진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정홍식 우리 팀장 거 보면은 뭐 나이스도 최근에 좋더라고. 주 나이스야? 어. 주 나이스는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던데. 그래 네. 나 못 봤을 때 헷갈린 거야. 하여튼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다룰 거는 우리 그냥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보시면은 IPO 기업도 정리돼 있고 이거저거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은 좀 우리가 주제 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 그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네. 일단은 저희 커버리지 종목들 업데이트는 이미 다 많이 써놨고요.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느냐? 아주 심플한 생각인데 저희 한 2, 3년쯤 전에 의료 부품, 장비 업체들 보면 다 PER 20배대에서 30배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괜찮은 기업인데도 PER이 다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인기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들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안 좋느냐? 아닙니다. 계속 성장했어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 없이 실적만 성장해서 멀티플이 떨어진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장비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타이밍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제 가격 사기에는 괜찮은 멀티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장비 쪽을 좀 스터디를 해봤고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 없잖아요. 글로벌리하게 경쟁력 없으니까. 왜냐하면 의료 산업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북미와 서유럽이 이미 글로벌리하게 7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다 아는 회사들, 뭐 GE, 지멘스 그런 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니치 마켓이에요. 의료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니치 마켓이 존재하거든요. 그 니치 마켓에 있는 중소형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볼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진단기기 쪽에서만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MRI나 뭐 CT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엑스레이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엑스레이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텀업으로 기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편중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 엑스레이 딱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엑스레이를 모르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엑스레이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 정형외과 가보시면 엑스레이 딱 찍어가지고 하얀 칠판 위에다가 빛 나오는 데다가 딱 필름 꽂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요즘에 정형외과 가보면 다 그냥 막 찍은 다음에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그래? 네. 내가 고난 병원 도대체 어떤 병원 가는 거지? 난 우리나라 지금도 이러서 10% 네. 찍는데? 네, 아니 찍는 거 똑같이 찍죠. 찍는 거 똑같이 찍고 보여주는 걸 전부 다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90% 이상이 디지털화가 돼 있고요. 미국은 50% 이상. 중국은 30% 이상. 우리나라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디지털 엑스레이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트렌드고 앞으로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핵심 부품이 뭐냐면 디텍터라는 거예요. 디텍터가 디텍터 저희 디텍터. 월보 27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앞에서 쏴주는 제너레이터는 사실은 그냥 별로 쏴주는 거고요. 아니 내가 요번에 알잖아. 급하게 뭐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랬더니 네. 내가 CT 찍다 뭐가 나왔던 거거든. CT 네. 찍다가 그래서 네. 놀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던 건데 네. CT, 엑스레이, MRI, 초음파 이렇게 네. 있잖아. 여기 네. 표정. 영상 진단. 이 네. 차이가 뭐야? 회사들은 어떤 게 있고? 회사들은 여기 써놨지, 26페이지에 써놨듯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없어요. 그 바로 한 페이지 앞에 25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기업들 적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T나 MRI 같은 경우는 GE 헬스케어 그런 데들이 많이 합니다. 지멘스나
그래서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무래도 거기선 참여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표 21번에 CT랑 MRI랑 걔네들이 뭘 하는 건지 써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써놓기만 했지. 궁금해 물어본 거야. 네, 여기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땐 CT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쵸. 우리나라 없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밖에 좀 없어요. 관련된 게 있고 네. 초음파도 없단 말이야. 초음파 있지 않아? 초음파는 뭐 삼성 메디슨이랑 몇 가지 MRI도 중소업체 없구나. 하는데 MRI 되게 비싸. 네. 다 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또 괜히 말을 끊었네. 네, 부품 뭐 조그만 것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굵직하거나 그런 것들은 오케이. 좀 하여튼 디텍터 네. 이거를 디텍터가 뭐냐면 과거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찍었을 때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할이고요. 디텍터가 이게 뒤에 저희 검은 거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 그 핵심 부품인데 이 디텍터가 왜 중요하냐면 디텍터의 화질과 어떤 그 스펙에 따라서 그 디지털 엑스레이의 모든 용도와 그 모든 사용이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은 아주 심플해요. 쏴주잖아요. 그럼 X선을 갇힌 그 X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보통 간접으로 하는데 가시광선을 바꿔서 이걸 전기적 신호를 바꿔줘요. 파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전기적 신호를 바꿔주는 게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식들은 되게 많아요. 뭐 CR 방식, DR 방식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직접 전환 방식, 간접 전환 방식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27페이지와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위에 그림에 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저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너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간접 전환 방식이다. 그게 가장 가성비, 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면은 간접 전환 방식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TFT 방식과 CMOS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뭐 어떤 기술 기반이다 그런 것도 여기 다 써놓긴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자료 쓰는 거야? 무슨 책을 어떻게 해?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일단은 제가 말로 하고요. 저희 한경이랑 나경이가 열심히 노가다 뛰고 있습니다. 한경아 이거 어떻게 TFT 방식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책을 본 거야? 아니면 무슨 찾아야죠. 또 그런 것도 있고 회사에서도 좀 이제 기술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해 줄 때도 있어서 정말 낯설어서 이런 내용들은 탐방 가가지고 네 그래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저희도 기술적인 내용들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적어놓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거 전문가들 들으시면 쟤들 잘 알지도 못해서 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 그냥 리서치하는 겁니다. 네. 뒤져보고 찾아보고 네, 뭐 그쵸. 가끔 가서 그런 전공책 찾아서도 많이 보고 네. 거기 있는 거 의외로 베껴서 쓰는 거죠. 그런 거 갖다 왔으니까 전공 공부하신 분들은 쟤들 뭐 해야겠지만 우리는 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전공책 볼 때마다 반도체 관련 책 하나 일단 네.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옛날에. 단어를 근데 모르잖아요. 한 문장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몇 개씩 이것도 있으니까요. 좀 낯설어서 내가 공부가 안 된 거여서.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술적인 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고 써놔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효과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되느냐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TFT 방식은 싸요. 단가가 원가가 더 싸고 대면적이 가능해요. 대신 화질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TFT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OS 방식은 고화질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단위당 면적이 비싸요. 단위당 찍는 게. 그 다음에 속도가 되게 빨라요. 동영상 구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치과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특징만 그냥 알고 지나가는 메탈 거죠. 옥시드, 세미컨덕터. 네.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다 흘려 들으시고 그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 엑셀을 직접 만드는 기업들. G 뭐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글로벌 이야기인데 우리는 한국 기업 봐야 되니까 바텍, 레이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텍이 이쪽 계열로는 참 계열사도 많고 크죠. 네. 김학용 형이 바텍 좀 다르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 네. 저 탐방은 가보긴 했는데 맞아. 정신이랑 네, 탐방은 가봤지 뭐 리포트 쓴 적은 없고요. 일단 가서 설명은 좀 듣고 왔습니다. 좋은 회사 같아요. 네. 레이는 상장한 지는 오래는 안 됐는데 이쪽 이제 세트 업체 어떻게 보면 그 다 만드는 거죠. 엑셀 통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죠. 부품 업체가 아니라 그렇게 세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텍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레이언스 그리고 여기 써놨습니다. 29페이지에 네, 써놨습니다. DR텍, 뷰역스 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자꾸 들었는데 이런 회사들 그 어떻게 회사 세우신 분들은 원래 이쪽 기술자 출신들이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하신 분들이야?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이런 기술을 어디서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자기가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대기업에서 분사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의외로 중요하더라고. 네. 그래야지 이분들이 어떤 좀
공부 안 된 거 보려니까 막 궁금한 게 많네. 자꾸 네. 흐름을 끊어서 그런데 일단 오케이. 네, 그래서 30페이지에 회사들을 쫙 다 적어놨어요. 이건 전부 다 바텀업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정도 적어놨고요. 네. 그리고 뭐 이쪽 시장에서 특이한 거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치과용 임플란트 엑스레이. 내가 이건 궁금했었어. 나도 이빨 네. 치료하러 가면 파노라마 사진 맨날 찍히게 하잖아. 네. 이거 네. 속으로 야 이걸로 장사들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했었거든. 네, 그런 거 바텍 같은 데서 파는 이게 거죠. 바텍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렇죠. 바텍이 기억이 나는 네. 거거든. 바텍이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 네. 치과용 엑스레이를. 네. 그래서 나 치과 의사한테 막 물어봤지. 네. 이거 완전히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기업명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요. 특히 우리나라 약간 과잉 진료 뭐 그런 거 과잉 비슷하게. 진료 느끼면서 네. 찍었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거 내가 짜증 확 나가지고. 네, 뭐 그리고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32페이지에 내용들 기업들 쫙 적어놨어요. 이게 잘 바텀으로. 돼 있네. 표 22 보시면 네. 레이언스, 뷰웍스, 디알텍, 디알잼, 제노레이, 바텍, 레이, 인바디 나도 알고, 아이센스, 휴비츠 이것들 다 정리가 돼 있네요. 사업 네, 내용들. 사업 내용들 정리해놨고요. 그 중에서 몇 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33페이지부터 이게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기업 개요부터 실적 동향 그리고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 적어놨거든요. 레이언스가 괜찮나 보구나. 네, 레이언스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바텍, 네. 레이도 괜찮. 네. 아이센스, 뷰웍스 여기서 뒤에서 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기 말고 뒤에 있다가 두 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뒤에는 밸류에이션 표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그냥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고 좀 이따 그 종목 설명드리고요. 미용 쪽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거는 난 정말 하도 요새 그 홈쇼핑에서 맨날 미용 의료기기 뭐 레이저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지. 네, 그런 것들. 김한경 연구원님 좀 얘기해 줄 거죠. 그렇죠. 네. 그 다른 의료기기와 다르게 미용 의료기기는 지금 성장이 꽤 빠르게 그런 것 나오고 같아요.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그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빠졌던 이유가 아마 탑라인이 한 10%가 채 안 되게 그로스가 나오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아파야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소비재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잖아요. 성형 강국으로서 미용 관련 의료기기가 커나가기가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뭐 내년까지 해서 이제 평균 한 10% 이상 12에서 13%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용 쪽 변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인데 몇 가지 좀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라고 하면 침습형 형태, 그러니까 절개가 필요한 그런 성형 수술 그런 형태가 좀 많았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절개나 침습이 없이도 비침습 방식으로도 성형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좀 인기를 얻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음파를 기반으로 해서 별도의 절개 없이 이제 피부에 당김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다. 그런 걸로 이제 어필을 많이 했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기존 방식 대비 싸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띠 성형이지 이게 뿌띠 성형. 뿌띠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점심시간에 가서도 하고 올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 좀 실로 이걸 땡기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를 들어서 나도 나이 드니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처지고 이런 네. 거를 이렇게 땡긴다는 건데 이제 레이저로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예전에는 그 리프팅 실리라고 해서 갈고리처럼 생긴 걸 안에 넣어가지고 당겼는데 녹는 거. 야, 바쁜데 미안한데 야 레이저로 한다는 건 여기가 태우는 거잖아. 그 아니야? 안쪽을 아니에요. 이제 그 이거 태우는 상처를- 거 아니야? 난 레이저 뭐 끔찍하다 야 무슨. 겉으로는 태가 잘 안 납니다. 이게. 네. 그래? 네. 해본 사람처럼 한다. 저는 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서. 그래? 네. 벌써? 이건 이미 많이 리프팅 같은 건 많이들 시술 하세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 젊은 네. 사람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 혹시 이거 담당자라고 하면 기업에서 리프팅 뭐 시술권 같은 거 안 주냐? 그런 거를 따로 주진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시술을 어제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네. 뭐 의료기기 업체가 그런 특혜를 주긴 좀 쉽지는 않고. 업체가 나도 여기 회사 잘 몰라. 클래시스는 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고. 네. 뭐 루트로닉, 하이로닉이 이제 클래시스랑 비슷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는 약간 뭐 다른 분야지만 어쨌든간 이쪽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형물 같은 거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네. 근데 옛날처럼 이런 저 미용 이런 것도 시장이 계속 커져. 아까 몇 개 했지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저번 분기 그 2분기 끝나고 나서 저희 월보에 YY로 실적 계속 오르고 그런 기업들 피킹하는데 미용이 있어요. 미용 계속 올라요. 실적이. 그래? 네.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악조 현대 건너편 동호대교 내려오다 보면 그 성형외과 되게 많거든. 네. 거기에 내가 병원을 가는 병원이 하나 있어. 성형외과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약 타러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미용 원래 성형외과 되게 많은 건물이었는데 오늘 네. 갔더니 막 다 닫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잘 안 되나 했는데 계속 시장은 커지는구나. 저희는 어차피 기업의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너무 기업들 속도감 있게 했네 우리가. 네, 뭐 근데 기업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 53페이지 보면 레이언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디텍터 업체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가봤고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기 업체들이 다 왜 멀티플은 빠져 있지? 회사는 실적은 오르는데 그런 컨셉이거든요. 레이언스 주가 차트 보시면 주가가 쫙 빠져 있어요. 지금 52주 저가 부근에 있어요. 와 주가 박살인데? 네. 그리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저희 월보에 54페이지 보시면 그 외형 실적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매출액이 역성장 한 적이 없어요. 한 페이지 넘겨 54페이지에 주가는 왜 이렇게 됐었는데 와 주가는 엄청 빠져있네?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연초 기대치보다는 안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그 그래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기 그 그림 31번 보시면 그치, 맨날 매출액 보여줘. 매년 올라요. 뭐 역성장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번 3분기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YY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별 문제 없이 오를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래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제 모델링에 걸리는데 PR이 10배가 안 돼요. 일단은 PR이 10배가 안 되고 PBR도 1배가 안 돼요. 0.9배예요. PER도 9배대고 순이익금이 시총의 35%에서 40% 사이고요. 그다음에 EBIT 2.3배예요. ROE가 높진 않네. 네, ROE가 높진 않죠. 뭐 근데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되게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 디텍터, 시모스 그리고 TFT 다 하고 있고 치과용 한 44% 정도 그리고 의료용도 30% 이상 포트폴리오도 잘 돼 있고 그냥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라서 뭐 주가는 안 올려나 해서 일단 탐만 가보고 좀 봤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평이하다, 실적 좋다, 싸다 그런 부분이고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확 땡기지 않아. 네, 확 땡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 기업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 스몰캡 되게 오래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많이 안 올라요.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야, 그러다 네. 변화 생길 때 말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디텍터를 만드는 엑스레이. 그것도 사실은 모회사가 바텍이기 때문에 치과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바텍이 대주주네. 네, 바텍 계열사예요. 그래서 치과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래서 덴탈 비중이 44%예요. 수출이 한 40% 되고요. 얘네가 이제 바텍으로 팔죠, 디텍터를. 그러면 이제 그 디텍터를 가지고 바텍이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바텍으로 보내는 게 한 36% 정도 사업 보고서 특수관계자 매출액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 40%, 뭐 바텍 36%,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품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소재 업체로 변신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르코니아라는 단어를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플란트를 하면 어금니 쪽은 보통 금속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씻는 물성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니 쪽은 글라스 어떤 용어가 있던데 글라스 재질 그걸로 좀 많이 합니다. 좀 깨지긴 좀 쉽죠.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많이 안 쓰다가 요즘엔 어금니까지도 지르코니아를 사용해서 합니다. 뭐냐면 지르코니아 뭐 여기 내용 적어놨지만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글라스와 금의 중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가. 그리고 가격도 중간이에요. 금보다 쌉니다. 글라스보다 비싸고 중요한 건 금은 이제 색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젊은 여성분들한테 뭐 어떤 치아가 깨져가지고 하는데 금리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치아 색이랑 똑같은 거 해야죠.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르코니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임플란트 시장 커지는 거랑 똑같이 커질 거예요. 오히려 더 커질 거예요. 소재가 금이나 뭐 글라스 쓰는 것보다 이제 지르코니아로 훨씬 더 많이 넘어갈 거니까. 금 썼지 번쩍번쩍 아니고 네. 이상해가지고 누가 네. 쓰나 이 치아 비슷해야지. 요즘에는 지르코니아 많이 씁니다. 어금니까지도.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일본에서 70% 이상. 일본에서 얘네 거 쓴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러면. 네. 얘네 거 쓴다 보장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일본 거 쓰면 일본 게 좋거든. 좋죠. 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스몰캡은 항상 어떤 회사가 뭘 새로 한다 그랬을 때 그치.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전제 조건 아주 심플해요. 주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 반응 하나도 안 했고요. 이것 때문에 실적 반영도 안 돼 있어요. 안 되면 많은 겁니다. 근데 잘 되면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내년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될 거고 저는 이거 볼 때 다들 기업들은 우리가 잘해요. 뭐 품질 일본이랑 똑같아요. 되게 좋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들어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전 밸류 체인을 봐요. 얘네가 이런 기업들이 진짜로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살펴봤는데 올해 상반기에 바텍 계열사가 에큐세라라는 회사를 샀더라고요. 그 회사가 뭐냐면 이 분말 가루를 일본 같은 데서 갖고 와서 디스크, 동그란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CD처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납작한 원판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치기공소 같은 데 보내가지고 뭐 그걸로 치아를 만들어가지고 한 12시간 구워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얘네는 분말을 생산하는 거고요. 일본도 분말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스크를 만드는 게 그 에큐세라는 업체고 이거를 바텍이 샀어요. 올해 상반기 때 그 감사 보고서 주요사항이 나오더라고요. 바텍 거 쭉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매출할지 잘할지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 돼 있으니까 쓰겠네 얘네는. 그 유통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생자 사업보다는 사실 영업 기반 갖추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되면 그만인데 잘 되면 기업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 반영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전체적인 방향성이 지금까지 장비 부품 디텍터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좀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C암이라는 그 수술할 때 쓰는 엑스레이 있거든요. 보통 디스크 환자들 할 때 그 주사 같은 거 놓을 때도 이거 써요. 네. 그래서 이거 사업을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TFT 쪽인데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 가지고 또 산업용으로 또 진출하고요. 또 하나는 유통 채널의 변화인데 사실 바텍 쪽으로 영업을 이렇게 많이 보냈었죠. 계열사니까. 근데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좀 잡았어요. 잘 될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확실한 건 어차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봤자 나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 싸고 실적은 성장하고 있고 어떤 변화들은 좀 있고 그 모멘텀 중에 한 가지만 좀 잘 되더라도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상당히 낮아져 있으니까 네. 싼 데다가 아까 말씀 신규 사업 기대감까지 겹쳐될 수 있으니까 뭐 네. 일단 사놓고 좀 기다려보자.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를 그렇게 테이킹이 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괜찮네. 그러면 네. 지금부터 사놓고 뭐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폭락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레이언스를 좀 약간 안정적으로 좀 좋게 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네. 뭐 워낙 성인병들 네. 시장이 커지니까 당뇨병 그쵸. 시장이 진단기 쪽은 네. 뭐. 아이센스는 많이 유명한 회사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업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혈당 측정기예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혈당 측정기 만드는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그 손에다가 손가락에다 콕 찔러가지고 이제 피 묻혀가지고 이제 기기에 넣어가지고 몇인치 하는 겁니다. 뭐 하루에 3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며칠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기계 만드는 거고 보통 이게 기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그 일회용 그거를 한 100개 사면 기계 하나 주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언스라는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약간 딱 태클 걸리는 건 그거예요. 얘는 한번 매출이 일어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아이센스는 좀 약간 이런 건 있죠. 스트립이잖아요. 소모성이잖아요. 계속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이슈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 그림 57페이지에는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CAGR로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 한 번도 없었고요. CAGR 18.8% 성장했어요. 고성장했어요. 그래서 매년 성장했는데 주가는 요즘에 별 반응 없고요. 이게 정확하게 과거서부터 멀티플 딱 보시면 2015년에 30 몇 배, 그 다음에 20 몇 배, 올해 10배 초반.
엄청 내려왔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딱 전형적으로 실적은 계속 올라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던 거죠. 주주들이 안 사? 이렇게 괜찮은 그로스 나오고 그래서 중성주 네. 스모캡 매니저들이 왜 안 사지? 이거 괜찮을 텐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매니저들이 안 사는 거라서. 밥 먹고 식곤주까지 있어 말이 없어. 혀가 꼬인다 지금. 거의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거죠. 뭐 제가 뭐 실적은 계속 오르니까 멀티플은 떨어져 있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딱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은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딱 그거입니다. 사실 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나도 알아. 아이센스가 그 여기 네. 손가락 끝에 그 측정하는 네. 그게 파는 건데 네. 여기 신규 사업 적혀 있는데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매년 성장하고 안정적이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아실 것 같고 새로운 게 뭐냐면 그 혈당 측정기 중에서 자가 혈당 측정기 이렇게 그 손가락 꼭꼭 찍는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되고 있어요. 뭐냐면 약간 혈당 그러니까 적당히 높으신 분들은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서 하시는데 많이 높으신 분들은 저혈당 쇼크, 고혈당 쇼크 위험하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 수시로 너무 많이 체크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패치가 있어요. 센서가 부착된 이렇게 동그란 건데 네모난 건가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밴드처럼 딱 붙이는 거예요. 팔뚝이나 배에 붙여요. 방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할 때도 괜찮아요. 한 2주 갑니다. 이걸 붙여놓으면 그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게 여기 그 피부 같은데 이게 딱 그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계보다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제품을 당장이 아니라 내년 연말에 나올 겁니다. 난 또 지금 당장 있는 줄 알고 야 네. 무슨 네. 시계에서 따라하고 알람 울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 네. 내년 연말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혈당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럼 다 실시간 가능하잖아요. 이거보다 난 두 번째 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네. 중국 쪽이. 중국 쪽도 좋죠. 그래서 일단은 신제품 이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ASP가 더 높거든요. 이쪽 시장은 계속 잠식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2021년부터 실적 반영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사실은 이쪽이 더 시장이 훨씬 크죠. 잘 돼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아이센스가 많이 못했던 이유는 한국 지금 송도랑 원주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면 가격 안 돼요. 중국산이 훨씬 싸죠. 네, 그래서 중국 이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구나. 일단은 그 기술적인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이 안 맞아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고요. 사업도 완공됐고요. 이제 내년 초부터 양산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갖다 파는 겁니다. 되겠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통 채널 다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레이언스나 아이센스나 지금 뭐 차트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펌프질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계속 올라가 있고 아이센스도 실적 나왔어요 이미. 영업이익도 한 15% 정도 나왔고요. 정확히는 12.7% YOY 올랐고요. 순이익이 많이 올랐어요. 25.3%. 환율 효과입니다. 수출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와는 좀 다른데 전에 한부터 나한테 내가 야 종목 싼 거 뭐 주냐면 저기 정홍식 팀장이 나한테 서웅 되게 좋습니다 그랬었잖아. 네. 서웅도 자료 적어놨던데 잠깐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서웅은 TP를 냈습니다.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유는 심플해요. 매년 성장합니다. 역성장을 보이면 그때 커버리지 아웃할게요. 오케이. 네. 성도 좋다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이게 성, 레이언스, 그다음에 아이센스 이렇게 세 개 정홍신장 네, 이번 월보에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먼저 출발해 그러면 지금 늦었으니까 청담동 가야 돼. 괜찮아? 네, 알겠어요. 먼저 그래요. 하고 우리 방송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한경 그다음 우리 김학연 연구와 그러면 네, 해서 이어서 합시다. 종목을 좀 정리해봤고요. 휴비츠 5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원래 제가 계속 커버를 해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검안기, 뭐 시력 측정이나 이런 거 하는 검안기,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망막 진단기라는 걸 새로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안경점 쪽으로만 가다가 안과 쪽으로도 같이 진출을 한다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최근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지금 안경점이나 안과향 제품이 같이 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고요. 이유는 요즘은 고객들이 그 검안기랑 망막 진단기를 세트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비츠 제품이 가격적으로 좀 싸고 하다 보니까는 아예 통으로 두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한 사례가 많아지면서 둘 다 성장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막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실 실적상의 브레이크다운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요번에 한 작년 대비 한 5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휴비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탑라인 성장이 빠르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개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IT 검사 장비 쪽 시장 진출입니다. 그래서 3D ATI라고 요 회사가 망막 진단기에서 이제 망막을 진단하는 원리가 CT 촬영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예, OCT라고도 불렸는데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도입을 해서 이제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발견을 해서 이제 생산 수율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아마 수율 개선에 관심이 많은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너무 주가 부진해서 뭐 가끔 언급을 하셨는데 네, 좀 많이 쉬어가잖아 주가는. 많이 쉬었죠. 예. 실적이 뭐가 크게 깨진 건 없는데 이러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그 상해 쪽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 것 같고요. 중국 쪽은 매년 그래도 한 5%는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시당초 얘기했던 것만큼의 성장률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국에 있던 기기를 갖다가 파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중국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을 5개 정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보통 1-2개 정도 의료기기 출시하는데 5개면은 뭐 굉장히 좀 많이 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해랑 그리고 검사 장비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생각보다 안 된 이유는 사실 요번에 휴비치 실적이 더 잘 나왔어요. 원래는 영업이익이 원래 한 35억 정도 나왔는데 그 기타 쪽 법인에서 한 1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업의 성장이 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자회사들이 있는데 많아? 많지는 않은데 요 그 회사가 하나가 좀 많이 뭐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운용 법인을 아 맞아 그때 기억났어 네. 그거. 그거 이 회사 맞아 이제 생각났다. 묘하게 엉뚱하니 그거 그래서 거기서 손실 많이 컸잖아. 예,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이번에 이익이 한 30%는 이제 그래서 기억났다. 나왔거든요. 방송 언젠지 한테 들어보시면 진짜 생뚱맞은 것 같아 여기는 휴비치는. 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잘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다음 좀 클래시는 저번에 언급한 뒤에 주가 엄청 좋았었어요 사실. 클래시스는 네 이게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고 나서 누가 나는 클래시스 보수 뭐 하나 했더니 이거 집에 뭐 홈쇼핑 같은 데 나오는 것도 이거 비슷한 거 하는 거잖아 이게. 다른 건가? 아 그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 홈쇼핑에 나오는 거는 그 마스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치. 아 그거는 많이 다르고요. 예, 클래시스는 레이저로 그러니까 뭐 리프팅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예 대놓고 좀 의료 기기고요. 그래?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네. 클래시스. 회사는 이제 초음파 기반 미용 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은 슈링크라고 있는데 이게 그 리프팅을 초음파 기반으로 해서 그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기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하고 갈고리 같은 것들을 이제 피부 속에 넣어서 이게 좀 인위적으로 좀 당기는 거죠. 당연히 이게 당겨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원리였는데 아무래도 딱 이 생각만 해도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눈까지 이상해지잖아. 네, 그럴 수 있죠. 외국의 배우들 서양 괴물들 보면은 막 이렇게 땡겨가지고 막 이상하잖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환자들의 부담을 개선을 한 제품을 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기반으로 해서 피부 안쪽에 미세하게 좀 상처 같은 거를 내서 자연스럽게 좀 당겨질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내는 기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시술에 대한 부담이 좀 대폭 경감이 되면서 요쪽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사실 다른 의료기기 회사들과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뭐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올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배 이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나면서 올해는 한 3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요. 사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한 번 공급을 하면은 후속 매출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AS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시술을 할 때마다 초음파 카트리지라는 것들을 갈아 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매출하고 수익성을 같이 좀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지만 되게 좀 소비자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뭐 차트도 넣어놨지만은 소모품 매출이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성도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기 사진 있으니까 신기하네. 그림 40일 보니까. 네, 요걸 이제 피부에 갖다 대면서 따다다닥 하면서 이제 시술을 받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거 있는 카트리지입니다. 본 거 같기도 하고 따다닥 소리 난다니까 피부과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네네네. 소리가 나는 건 맞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소모품이 있으니까 괜찮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작년에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서 그 장성규라고 유튜브 채널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옛날에 그 JTBC 아나운서 하던 사람이 봤던 것 같아. JTBC 안경 쓴 아나운서. 네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했었어. 그 사람이 요 제품에 원래는 그 박준영 G.O.D 출신 박준영 채널에 장성규 씨가 그 게스트로 초대가 돼서 요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후가 명확하게 좀 달라지는 진짜?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작년 3분기가 그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이 회사는 주주 구성이 왜 이래? 뭐 대주주랑 그냥 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주주분이 거의 다 들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단점으로 꼽혀서 안 사신 분들이 계신데 와 시청이 9천억이야? 예, 맞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 지금 보면서 거의 잘못 본 줄 알고. 가까이입니다. 그래? 예. 야, 시청 9천억짜리를 이 대주주가 87% 들고 있단 말이야? 네. 이분들은 왜 주식 분산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항상 이 시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좀 잘 저기 뭐 안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가가지고 회계에 너무 아까우신지 안 파는 거구나. 네. 안 파시더라고요. 야, 뭐 유통 물량이 없겠는데?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시청 보면 이거 해볼 만한 회사인데 네. 이걸 살 수가 없네. 네네. 대주주가 한 사기행자가 20%만 내놓지. 그래가지고 다 분산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네. 네가 와서 한번 내놓으시더라고요. 해봐. 한번. 네,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내 아직도 시장 침투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내 침투율을 높이는 거랑 이제 브라질 쪽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기기를 보급하는 수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올해 기준 30배, 내년 기준 20배. 그래서 뭐 그로스가 나와서 이게 딱 아프리카랑 좀 비슷해요. 그냥. 이거 ROE가 와 45. 야 좋은데? 네. ROE 45짜리면 네, 대주가 안 수익성은 말도 안 팔겠구나.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중간에 그렇게 숱한 고비를 꺾으면서도 이번에 아프리카 TV 보니까 엘렌인가 뭐 또 무슨 몰라 그거 VJ 사건 엘린. 아프리카 TV 깜짝 놀랐어. 별풍선 10억 샀다고 그랬어. 예. 그런 분들 근데 아프리카 TV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네네. 한번 다음에 그건 진짜 발표하면 얘기하고. 아직 안 나왔지?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 네. 코멘트를 왜 안 했어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가고 있어서 지금. 뭐야 잘 나온 거죠? 네, 잘 나왔어요. 자기가 탑픽 종목이 실적이 나는데 코멘트를 안 했단 말이야.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좀. 화승인더도 잘 나가는 것 같고. 화승인더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도 한번 얘기해주다. 요새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별풍성의 신화 사라지지 않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클래시스 상당히 놀랍네 그로스가. 네. 그러니까 김학연 연구원이 보면 아프리카 TV 무슨 저기 아까 화승인더 이게 그로스 있고 이런 거 잘 찾더라고. 그런 종목 좋아하긴 합니다. 정홍식 팀장이 굉장히 느린 종목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클래시스도 그런 종목이고 대주가 그래서 안 내놓는구나 이게. 네. 이분이 전에도 뭐 하시던 분이야? 피부과 전문의로 알고 있고요. 야, 그러니까 전에도 뭐 화장품 같은 거에서 한번 대박이 났다가 이게 첫 번째 사업이 아닌데 아무튼 또 진정한 부자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이거 온전히 시총이 이상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 수혜를 온전히 다 누리고 계십니다. 아이고 부럽다. 마지막으로 루트론이라는 회사고요. 요 회사도 미용과 치료의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는 이제 피부 관련한 뭐 색소 침착, 뭐 점 같은 것들 아니면은 주름 개선 요런 쪽 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피부과에서 본 것 같아. 예, 아마 국내 병원에 많이 보급이 돼 있을 거고요. 사실 이 회사가 작년, 재작년에서 적자가 꽤 많이 나왔었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2년 동안 없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해외 법인, 북미 법인 쪽 확장한다고 인력은 좀 뽑았고
또 신규 사업 한다고 또 개발비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매출은 올라갔지만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적자가 2년 나왔다가 연속 적자네. 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클래시스랑 어떻게 본다면 큰 게 본다면 비슷한 회사인데 네네네. 차이가 뭐야? 둘의 차이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클래시스는 이제 기계가 하나고요. 이 회사는 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트가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구나 예산은. 그래, 그렇죠. 사실은 이것저것 다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 안 좋거든. 음식점도 설렁탕 그릇 맛있게 파는 집에 매출이 좋지. 네. 뭐 된장찌개도 김치찌개 뭐 온갖 거 다 팔면 맛없거든. 제육볶음 팔고 이러면. 루트론이 그런 회사야? 그 네,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 별로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나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제품을 올해 2개를 출시를 해서 지금 수익성 개선의 조짐이 2분기부터는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니어스 그리고 클라리티 그 2개를 출시를 했고,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 바늘하고 고주파를 활용을 해서 주름 개선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랑 미세 바늘이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면서 이것도 이제 살짝 상처를 입혀서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것 같고요. 피부 재생이 뭐냐면 피부에 상처를 입히면 피부가 새 피부가 돋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막 여기다 바늘을 막 찔러가지고 네네네. 내가 또 주변에 피부과 의사가 있어. 너 뭐 갖고 돈 뭐냐 했더니 형님 뭐 저희 삼촌 뭐 이렇게 하더라고. 막 다 네. 찔러가지고 네네네. 이게 그래서 그러면 피부가 다 뒤집어진다고 하나 뭐라고 해야지? 한번 네, 많이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껍질 벗듯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네네네. 무슨 그게 의료냐 내가 막 먹다가 내가 황당했거든. 근데 네. 엄청 돈을 잘 벌었. 그걸로 돈을 많이 벌거든. 그 친구가 네. 그 병원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넌 뭘로 돈 버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참 피부과 골 때린다 했었는데 네. 결국 상처를 주면 새살 돋는 거 이거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바늘을 찌른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싹 이렇게 미세하게. 그렇죠. 이게 그런 거 하는 거네. 맞습니다. 네. 지금 장사 잘 될 텐데 이런 네, 거. 이게 근데 북미에서 오히려 반응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적자를 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이것도 올해 1월에 출시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신제품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네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대당 1억 정도고 기존에 팔던 것보다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그 피부과다 이런 거 차리면 장비 같은 게 돈이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 네, 렌트해서 하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게 있어야 이제 그 피부 관련된 여러 그러니까 옛날엔 피부과 가서 뭐 치료를 했다면 지금 다 미용 피부과가 많으니까 네네네네. 이게 그런 이런 회사가 비상장도 많다고 그러던데. 비상장도 있겠죠. 좀 찾아봐봐. 네. 난 네네. 오히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안 그래도 내가 저기한테는 좀 얘기해놨는데 네네. 의외로 우리 생활 주변이 이제 연로적 많으니까 각자 자기한테 투자하는 사람들 많잖아. 네네네. 그 관련주가 뭔지도 진짜 얼마나인데 네네네. 상당히 루트론도 괜찮겠는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반기에만 70대 정도 나간 걸로 보이고요. 하반기에는 이거보다 2배 정도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요것만으로도 올해 마진 개선은 확실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근데 같다. 나는 오히려 있고요. 내가 문제인데 루트로닉 듣다 보니까 클래시스가 좋아 보인다. 그쵸. 하나에 집중해서 지금 제대로 좀 마진 엄청 남기고 있는 거는 얘네 지금. 그쵸. 클래시스는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마진을 해도 먹는 거거든. 이런 거는 정말 돈 찍어내는 대로 정말 어쩌면 애플이 그거에서 돈 벌었던 건 비슷한 거거든. 아, 예. 그래서 클래시스 좋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네네. 클래시스 좋고요. 요즘 시술가도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병원들이 힘든 이유를 알겠어요. 시술가가 내려오면 사실 의사가 받는 금액이 그치. 내려오는 건데 장비 가격은 안 떨어져. 장비는, 없으면 예, 병원을 한계가- 못 하는 거니까 그쵸, 이제는.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좀 나이 든 의사분들이 피부과에서 그런 시대 끝난 거고. 네네네. 안과고 피부과고 이런 데일수록 첨단 장비를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네네네. 사실 맞습니다. 그런 병원 못 가겠잖아. 내가 전에 안과도 어떤 병원 갔더니 아이도 그 막 껴가지고 그 거울 렌즈 껴가지고 뭐 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예. 그런 데랑 비교가 되니까 클래시스. 네. 정신적 급하게 세미나 갔고. 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매니저들 정기 세미나 많이 하잖아. 어때 분위기 요즘? 분위기는 그래도 좀 낮았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종목들 실적 보니까 대형주들이 낫지 중소형주 실적이 그냥 그렇던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중소형주는 뭐 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예, 다 같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앞에 부분 내가 며칠 전에 좀 그 IPO랑 그런 기업들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김학영 의원보다는 저쪽 다른 친구가 정리했다고 그래서 네네네.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프리카 TV 탑픽으로 보고 있던 뭐 이런 것들 다 움직이면 좋으니까 한번
좀 잘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얘기 좀 다시 합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한번 잘 봐야겠네. 오늘 이번 달 월보에서 나는 클래시스랑 네. 아까 레이언스 이건 네. 너무 주가 안 움직여서 좋은 것 같고 네. 클래시스는 올라왔어도 이거는 뭔가 굉장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네네네. 뭐 하나 팔면 마진 많이 남기는 회사. 네네네.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 나는. 네. 김한건 연구원 종목이랑 나는 잘 맞거든 사실. 아 그래요? 내가 하나 좋아하는데 더전 비전 같은 것도 옛날 서건이가 다뤘지만은 상당히 좋잖아. 한번 안 그래도 그러니까.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간 뺐어. 좀 그러네. 아무튼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